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 오전장의 하락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우리 시장 좀 견고하게 좀 맞습니다.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사자세고요. 코스닥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줬어요. 과연 배신을 할까? 끝까지 좀 사줄까 싶은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낙폭 과대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또 SK텔레콤, LG U+,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본격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첫 번째는요. 기아와 백산이 만났습니다. 기아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고 백산은 자동차주의 중소형주인데 형과 아우가 만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좀 특별해 보인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래요? 일단은 장 초반에도 시장이 굉장히 약했음에도 뭐 자동차주는 조금 흐름이 괜찮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아가 실적 발표 이후로 좀 펀디멘탈이 개선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좀 수급이 잘 유입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백산 같은 경우도 네. 일단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던 그런 종목이었고, 일단은 백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죽 피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시트 쪽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둘 다 꾸준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데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송동현 대표님의 눈에 더 특별하게 네. 보이는 종목은 무엇일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기아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를 떠나서 네. 일단은 흐름 자체가 백산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아가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4월부터 분기별 판매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 제외를 한 글로벌 도매 판매의 비중만 봤을 때 이제 분기별 7.5% 정도 성장하는 모습, 한 약 66만 대 가까이 팔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라든지 북미 비중이 약 55% 정도 되는데 가격에 대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격에 대한 판가 인상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이익까지 본다면 한 5,300억 정도.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가 약 3,000억 정도. 물론 재료비라든지 그거 빼면 한 2,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일단 17조 8,900억 정도가 좀 이 매출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 정도로 그 YOY 기준으로 약 23%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이제 기아 자동차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그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눈에 보일 만큼 실적 성장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자동차 회사의 관건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극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 정가는 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격 이 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실적이 얼만큼 나와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아 자동차의 어떤 인베스터 데이에서 본다면은 전기차 판매를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목표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PV라고 하죠. 목적 기반 자동차인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또 그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기차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도약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측면과 같이 본다면은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공간 활용성도 미국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호평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봤을 때는 네. 좀 유의미한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그런
대비를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아이오닉 7 전기차 공장을 증설 검토를 한다. 이런 또 소식 들렸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좀 더 호재인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기아였고요. 일봉 차트를 쭉 넓게 보니까 뭔가 V자로 이제 우상향을 쭉 하는 듯한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렇죠. 그 흐름이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는 게 사실 백사는 조금 올랐다가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기아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그동안 좀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 라인 때부터 점차 추세를 극복하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왔다가 오늘 자리에서 좀 거래 대금이 이제 유의미한 고점을 좀 단기 고점을 돌파해내는 그런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좀 매수하기에는 적합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92,000원, 손절 가격은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현재가는 8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9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5,000원이라는 점 기아의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엔 글자 수에다가 너무 잘 맞춰 오셨어요. 칭찬해 드릴게요. 네, 전자. 네, 전자. 자화전자와 대덕전자가 만났습니다. 일단 자화전자는 또 애플 수혜주로 유명하고 그렇죠. 대덕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판 아닐까요? 맞습니다. 둘 다 아주 매력적인 종목인데 조금 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약간의 힌트를 주셔서 뭔가 저는 약간 어떤 종목이 우승할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덕전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기판 종목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거의 많이 회복했잖아요. 근데 그 흐름에서 이 PCB 관련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아주 강하게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FC BGA 제품 이게 기판이라 보시면 되는데 플립칩 볼 그레이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 FC BGA 제품 출하가 가속화가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칩과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판입니다. 이쪽이 지금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제품 출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메모리 제품군의 이 판가, 평균 판매 단가죠. ASP가 높아지고 있는 DDR5로 현재 옮겨지고 있는 과정에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 증설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까지도 실적 가시화가 예상된다. 이 점이 좀 특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덕전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하반기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력적인 그런 가격 매수 구간이 나왔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가격권에서 이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33,000원, 손절 가격은 2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지금 현재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덕전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송동연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일단 종목 까기에 앞서서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앞서 보여준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힌트가 있다고요? 네, 그 정도만 딱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가 있다는 게 힌트인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니까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송동연 대표님의 픽 종목은요? 네, 해성 DS입니다. 아까 전에도 기판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기판이잖아요. 그게 힌트였죠. 아, 그래요? 네. 하하하. 네, 힌트가 바로 이제 기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성 DS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현재 나왔고요. 일단 예상은 290억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00억대의 실적이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수익성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리드 프레임과 이제 반도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 볼 수가 있겠는데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칩을 올려서 부착하는 금속 기판인데 이제 전류 전도성을 그러니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BG라든지 그다음에 FC, FBGA 이 사업 등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XP 이런 자동차용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주로도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수익성이 급속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과 그다음에 IT 패키지 기판 모두 다 지금 수요가 상승을 했는데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해성 DS 같은 경우도 대덕전자처럼 지금 조정이 나와서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조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궁금한 게 해성 네. DS가 오늘도 지금 현재가도 7%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해성 DS 이야기할 건데 이미 너무 올랐다.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조금 생각보다 이제 증시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네. 역시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섹터가 강하냐 그게 바로 주도주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이 기판 쪽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분할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네.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본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일단 71,000원으로 좀 짧게 갖고 왔는데 더 좀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74,000원 부근까지 1차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58,0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성 DS 분할 매수하거나 종가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7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종목들의 옥석, 수급을 통해서 한번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